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신성 ST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성 ST가 ESS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밑에도 적어놨는데 이 유럽의 인터배터리가 내일부터 즉 1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내일부터 아마 좀 이쪽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성 ST를 가지고 온 이유는 어떤 이유냐? 바로 이 유럽 인터배터리에서 ESS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해당 ESS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신성 ST가 부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만약에 ESS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성 ST의 최대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인 만큼 이 신성 ST 역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좀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당 이슈들이 부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번 주에 좀 있는 빅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왔었던 이 유럽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기사를 좀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일 날 이제 인터배터리를 개최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19일부터 21일까지 약 3일간 진행을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이제 국내에서 유럽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됐었죠. 그때는 이제 국내에서 해서 저희 또 회사랑 또 가까워가지고 제가 코엑스를 가서 인터배터리를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유럽이라서 가지는 못하고 물론 회사에서 보내주면은 저도 갈 의향은 있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사로 또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를 맞은 이 전시회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에코프로,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 금양 등 이 전년 대비 참가 기업이 10% 확대된 78개 업체가 참가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을 유럽 내 현지 생산 전략과 여기 나오죠. 주력 ESS 제품 라인업 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력 제품인 이 ESS 제품 라인업을 이제 아무래도 공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도 관련해서 기사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관련주인 신성 ST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I는 ESS 셀 모듈을 탑재한 SBB, 삼성 배터리 박스를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뭐 국내에서도 이제 공개를 했던 내용이라서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배터리 양극재 라인업과 유럽 시장 진출 계획, 그리고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는 하이엔드 동박 생산 기술과 롯데화학그룹의 시너지 효과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인터배터리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포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사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왜 제가 ESS 관련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유럽이 지금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잖아요. 근데 ESS 시장 규모도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2.9%씩 성장하는 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어필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격전지가 될 유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ESS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 국내에서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뭔가 좀 ESS나 뭐 미드니켈 이런 쪽 뭐 LFP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유럽 최대 친환경 에너지 전시회인 더 스마트 이 유럽과 이제 연계되어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이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장기 평선을 좀 이탈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앞에 이제 구름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말은 매물대가 두텁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물대 내에서의 물량을 좀 소화를 하다가 뭔가 이슈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고가 부근에서 이 구름대를 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해당 매물대 안에서 기간 조정이라던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물량이 조금 일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매매 물량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메이저 수급을 좀 말씀드리면은 메리츠 창구에서 10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매매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매매 물량 이런 매수 물량들을 봤을 때 그래도 이 키움증권 즉 개인 창구에서의 압도적인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메이저 수급이 될 만한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메리츠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장기간 좀 매수를 했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증권 창구거든요. 그래서 하나증권 창구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증권 창구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주 이상인 물량을 가지고 있는 창구 쪽만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급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셔서 내일 모레 그리고 3일 뒤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